혼공 후짜. 네, 이제 오늘은 혼공 인터넷 강의 복습 방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 교재로 공부한 분들 있죠. 이 사과책이나 아니면 뭐 주로 이제 수박 책이나 아니면 이제 혼공 기초 영문법 등등등 주로 이제 제 강의하고 교재 같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복습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습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시청을 해야 되냐, 시청도 이제 궁금하실 테겠지만 시청은 사실 그냥 간단합니다. 교재를 편다, 강의랑 같이 본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제 거는 개념 강의들입니다. 주로 개념을 쌓는,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혹은 이제 낚싯대의 원리는 어떤지 등등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개념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교재 펴고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청은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깔깔거리면서 같이 보면 되고, 복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포인트 학습이 필요하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 뿅. 자, 교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교재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띄우는 게 힘들지만 제 교재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 듣고 어떻게 됐냐면 이제 강의 이 부분 이제 강의 듣잖아요. 이 부분은 강의 들으면 제가 칠판에 판사하면서 설명해 주죠. 같이 필기합니다. 그쵸? 필기하고 들어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풀어주죠. 한 문제 풀어주고 나머지 거는 얘들아 니네들이 풀어봐라 라고 줍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이 풀죠. 풀어요. 돼 있고 그 사이에 저는 어색하게 동작 이게 정지를 합니다.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죠. 그죠? 반복되고 또 한 문제 풀어주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학습시키고, 그죠? 개념을 약간 적용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도 보면 기본 문제, 실전 문제 있죠?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배웠던 거 플러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뭐가 좀 부족한지가 또 드러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드러납니다. 비교적 여기는 학생들이 앞에 거 좀 잘 들었으면 문제 잘 맞출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여기 가면 재밌는 거는 그냥 이제 적용이 아니라 우리 배웠던 거, 이거 아까 앞에 있는 개념이죠. 개념입니다. 개념. 글자 왜 이러니? 개념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기는 개념 적용이었잖아요. 개념 적용이었는데 개념을 다시 물어봅니다. 앞에 쉽게 말해서 앞 페이지에 윗부분 박스 쳐서 배웠던 거 두 개를 다시 요약해가지고 네 문장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교재 구성이. 그리고는 다시 개념 적용인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요? 개념 적용을 하는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형태가 돼 있어요. 점점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자신감을 주는 형태고, 그렇다고 개념도 놓치지 않으면서도 난이도 순서가 서서히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조금씩 실수하는 건 사실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난도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서 실수를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홍공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잘 짜진 교재다. 굉장히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교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화자찬을 좀 했고요. 그럼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복습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풀면서 필기를 했죠. 그죠? 필기했습니다. 필기했고 문제를 풀었죠. 여기서 문제에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드물지만 틀린 게 있습니다. 복습할 때는 필기했죠? 필기한 거를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내가 설명해 봐야 됩니다. 설빙이 아니라 설명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을 본다든지 하면서 필기를 보면서 설명해 보는 거고, 집에 만약에 칠판이라든지 혹은 적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좋죠. 거기다가 요 그림 내가 필기한 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족들한테 하든 내가 나 혼자한테 하든 내가 영상을 찍어보든 짧은 시간에 엄청 짧게 요약해도 됩니다. 자, 공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요? 명사입니다. 하나 둘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붙여요. 공이 여러 개입니다.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공이 여러 개입니다. 이때는 S 붙여요. 복수입니다. 방금 제가 얼마 걸렸어요? 1분이 안 걸렸죠? 물론 학생들은 이 방금 했던 것들도 좀 처음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요거 하는데 사실은 3, 4분도 안 걸립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필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보면서 해도 돼요. 해도 되니까 본인이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해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그치. 막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막히는 부분 다시 이제 교재를 제대로 보면서 아, 요렇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기한 걸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교재 보면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기한 걸 바탕으로 설명해보고 빠진 것들, 막히는 것들은 교재를 다시 보는 작업을 하면 여기 한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 틀린 것들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여기는 1, 2분도 안 걸려요. 여기는 진짜 1, 2분도 안 걸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기본 문제, 실전 문제에서도 틀린 것만 찾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데서는 개념 적용에서는 거의 복습거리가 안 나와요. 네, 틀린 거 거의 없고 요런 데서 이제 요런 거 이제 개념이었죠?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요런 거 지워보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개념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죠. 그죠? 요렇게 되고 여기 같은 게 그래서 볼펜으로 작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볼펜으로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연필로 해가지고 개념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고 여기서도 틀렸던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서 틀린 게 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되고 뒷면에서도 결국은 10분 안 걸립니다. 10분 안 걸리고요. 앞뒷면 다 충분히 해도 복습에 20분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용되면 제가 볼 때는 복습은 10에서 한 15분 정도? 또 채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짜게 걸리면 8에서 한 10분 정도로도 이제 걸릴 수 있다. 그러면 강의 시청하는데 한 20분, 중간에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걸 합치면 또 한 10분, 30분이죠. 그죠? 30분에다가 복습까지 합하면 한 40분 플러스니까 완전 복습까지, 즉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4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강의 재미있게 보고 그 다음에 중간 사이사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끝나면 내가 설명해보는 다양한 식으로 해봤자 여러분들 40분이에요. 진짜 숙달되면 35에서 40분 사이면 충분히 완전 학습이 이루어지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강은 이렇게 되는 거고 쭉 가다 보면 종합 문제 있죠. 그죠? 종합 문제는 따로 강의가 없죠. 그죠? 종합 문제 풀 때는 종합 문제 풀어요. 풀고는 어때? 틀린 게 있죠? 틀린 게 있으면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데 풀 때 설명해 보세요. 설명. 그때는 교재 보면서 혼잣말 해야 됩니다. 그때 홍공 선생님인 척하면 되게 좋아요. 홍공 쌤처럼 이렇게 집에 있는 모자도 하나 쓰고 자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틀릴 수 있어요. monkeys 네 원숭이들 맞아요. eggs 달걀 맞아요.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apples 사과 s 붙이니까 맞죠. balls 맞아요. potato 틀렸어요. 왜뇨? 왜뇨래. 왜냐고요? 그렇죠. 끝에 es 붙여야 돼요. 감자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뿅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틀린 거를 강의식으로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가이드 해주는데 애가 잘 안 하려고 한다면 홍공쌤이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줬다고 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설명해주고 홍공쌤처럼 혹은 홍공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던 것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문제 풀 때도 문제 푸는 데는 사실은 10분 안 걸려요. 10분 안 걸리고 이런 거 설명해 보는 것도 몇 개 틀린 거 해도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한 종합 문제도 한 15분 정도면 끊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는 틀렸던 거 위주로 설명을 해보는 거고요.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쵸? 개념은 반드시 개념 자체를 자신이 했던 필기를 바탕으로 그거 보면서 누군가한테 말로 혹은 쓰면서 설명을 짧게라도 해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문법은 걱정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포인트 학습이죠. 개념은 자신의 필기를 보면서 설명하다 보면 필기 부족함도
느끼게 되죠. 아,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필기해야 내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구나. 혹은 필기를 보면서 설명하면서 설명 방식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보통 나 막연히 아는 거를 그냥 안다고 생각만 해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 아는 거 아니야. 과신하는 거예요. 과신. 설명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빠지게 되는 거고, 개념 적용 문제풀이는 반드시 이제 틀린 것 위주로 설명을 해보면 됩니다. 간결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은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해보고, 내가 5개 틀렸는데 쌤 5개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친구들은 1개라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그럼 그 1개가 나중에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점점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홍콩쌤보다 강의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복습은 이렇게 포인트를 살려야 된다 라는 거. 인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습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어떤 영상을 제가 남겨드리면 좋을지 댓글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복습 잘하시고 홍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로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콩 흐짜!